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수제이입니다. 오늘도 댓글에 달린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라님이 오늘도 영상 잘 보았어요. 영상 보다가 느끼는데 혹시 백수제이님은 일을 하시다가 실수하시면 보통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요즘 실습을 하면서 실수하고 난 뒤 자괴감에 엄청 빠지더라고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실수로 인한 자괴감에 힘드셨나 보네요. 그래서 실수하고 나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신입이라서 생기는 실수들에 그렇게까지 자책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배우지 않은 걸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신입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몰라서 하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배웠어도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오는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 않나.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토닥토닥 해줘야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실수한 이후의 태도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실수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배째 그렇게 안하무인한 태도로 있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그런 걸 배우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때 제 나름대로의 각오가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메모를 많이 해두는 편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은 해결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수습을 하고,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되면 세세하게 메모를 해두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세법이나 내용 같은 게 있다면 따로 또 정리를 해놓고 암기를 해놓으려고 하죠. 이거에 대한 예시로 얼마 전에 제가 한 실수가 있는데, 이제 새로 수임하게 된 개인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사장님 급여를 포함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법인 말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의 급여가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8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매달 사장님의 근로소득을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를 다른 일 때문에 이것저것 검색해 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네 라고 속으로 외치고 이제 미친 듯이 검색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았죠. 검색해 보니까 전부 수정 신고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랑 해결 방법이 정리가 됐으니까 세무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죠. 이러이러해서 수정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정 신고를 하기로 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미 사장님이 납부하신 소득세를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넷에 아무리 방법을 뒤져봐도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을 하고 이제 겨우겨우 수정신고서 작성해서 전자신고까지 깔끔하게 마쳤죠. 그리고 처리를 하고 나서 사장님께도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일이 일단락이 되고 난 후에 방금 있었던 일들이랑 해결 방법 이런 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거래처 파일에다가 붙여놨어요. 8월에서 10월 기속분 수정신고했고 11월 기속분도 환급세액 반영해서 재신고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 사업자 대표는 급여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 내용은 제가 업무사항을 적어 놓는 파일에 따로 적어 놓고요. 뭐 이렇게 해서 적어 놓으면 혹시나 다음에 같은 일이 생겨도 헤매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저는 혼자서 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다들 팀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게 되면 다른 팀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그런 부담감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이거 말고도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사람에게는 다양한 자아가 있잖아요. 마지로서의 자아, 친구들 사이에서의 자아, 연인과 함께 있을 때의 자아, 직장 안에서의 자아, 취미 생활을 할 때의 자아, 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모든 모습들이 나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실수한 모습만이 나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실수하고 퇴근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맛깔난 요리를 해주는 나도 나인 거잖아요. 그래, 오늘 직장에서의 나는 좀 못났었는데 그래도 집에서는 최고 요리사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튼 나에게 100가지의 모습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모습이 좀 못났다고 나머지 99가지의 나도 못난 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모습 때문에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조금은 뻔뻔해져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게 있는데, 자괴감으로 속상할 땐 박수 치면서 이렇게 말해보라고.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뭐 이런 거. 터무니없는 것 같지만 직접 해보니까 의외로 기분이 좋네요. 웃겨서 기분이 좋은 건지 부끄러움에 기분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분 전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실수에 대한 극복 방법? 뭐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뭐 사실 실수는 진짜 누구나 하잖아요. 저도 아직 신입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라님만 실수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든 오늘 제 이야기가 쓰라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기로 해요. 모두 안녕. 인생 화이팅!